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5월 8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0억 코인 스캔들의 주인공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연일 핵심을 비껴가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만큼이나 그의 해명도 참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의 지저분한 해명 그리고 지저분한 과거 논란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억 코인 스캔들, 이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죠. 자, 첫 번째는 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것이죠. 자, 김남국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에 재산을 신고한 걸 보면 8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서 올해 신고한 재산 내역은 총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3년 사이에 7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는데 거의 주식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8억에서 15억 3천만 원까지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60억 가까이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문제죠. 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 위믹스 코인 약 80만 개를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월에서 3월 사이에 즉 한 달 만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위믹스 코인이 거래되던 그 가격이 최저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 가격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80만 개를 보유하려면 4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라는 것이죠. 40억에 샀는지 아니면 80억에 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40억이든 80억이든 무슨 돈으로 이 코인을 샀냐라는 겁니다. 지금 재산 신고한 것은 지금 8억 3천만 원에서 15억 3천인데 이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현금이 필요한데 아니 40억, 50억, 80억을 그 현금이 어디서 났느냐, 이 자금 출처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투명하게 해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논란의 핵심은 역시나 위선의 문제죠. 과거 정말 거지 코스프레를 했죠. 아주 가난한 청년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 7천 원짜리 운동화가 구멍이 나도록 이렇게 신었다. 정말 가난 코스프레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끌어모아서 지난해 정치 후원금 1위를 달성을 했죠.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청년 정치인 행세를 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투기판에 뛰어들어서 이런 몇십억을 주무르는 이런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니 위선의 문제가 가장 비판이 높죠. 자, 세 번째는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자,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도 입법 권한을 가진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사위 소속입니다. 각종 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여하는 법사위 의원으로서 수혜자가 자신이 되는, 즉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이 이득을 얻는 이런 법안을 통과하는데 대표 발의,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산,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이거를 유예시키는 이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결국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 의원으로 앉아서 이렇게 법을 주물렀느냐, 이런 비판,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지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과도 제대로 된 해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란 세 가지, 자금 출처 문제, 두 번째 위선의 문제, 세 번째 이해 충돌 문제, 이거는 정말 제2의 조국 사태를 능가하는 김남국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분의 연일 계속되는 해명 참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분의 과거만큼이나 너무나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지저분하고도 황당한 해명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MBC가 이해 충돌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고 질문했는데 김남국 저렇게 답했습니다.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찬성표 던지지 않을 거 공동 발의는 왜 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 발언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은 김남국의 레전드다.
아니 이게 말이냐 뭐냐 정말 비판이 많은데, 자, 이뿐 아니라 이런 발언도 덧붙였는데,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재개정, 폐지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거기에 본인이 속해 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가상화폐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자신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와 무슨 상관이죠?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또 이렇게 빗댑니다.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하면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 아니 어디다가 비교를 합니까? 정말 이 코인 투기죠. 투기꾼들과 아니면 작전 세력과 결탁했는지 이 여부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해놓고 뒤에서 어디서 다자녀 의원, 노부모 부양 이런 행위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가상화폐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사실은 청년들의 피눈물이 담긴 이런 투기장 아닙니까? 그리고 위믹스 코인은 이 유통량을 허위 공시해서 지난해 이 거래소에서 퇴출까지 됐습니다. 이런 정말 잡 수준의 이런 코인에 투기꾼으로 참여한 주제에 어딜 이게 이해충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자, 이 사람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시점이 지난해 3월, 그러니까 거의 대선 직전이죠. 그래서 대선 직전에 이 코인을 전량 인출했으면 그걸 현금화해서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아니다, 당시에 현금화한 것은 뭐 440만 원이 전부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통장 그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 당시에 그 통장 내역을 공개했는데 정말 물타기가 따로 없죠. 아니 가상화폐 거래하는 그 코인 지갑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해야죠. 엉뚱하게 왜 국민은행 계좌를 공개하는 거죠. 자, 이러니 핵심을 비켜가는 물타기 해명, 참 지저분한 해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해명만큼이나 이분의 과거도 정말 지저분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남국이 동성애자냐, 이런 논란이 일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한번 보시죠. 김남국 폰에 뜬 동성애자 데이팅 앱 알림, 이틀 만에 낸 해명은 점점점. 자,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김남국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핸드폰 상단에 보면 알림이 가끔 뜨죠. 뭐 카톡에서 메시지가 오면 알림이 뜨는 것처럼 그 중에 그 알림 하나가 참 요상한 동성애자 데이팅 앱인 잭디라는 이 앱의 알림이 뜬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김남국이 동성애자인가? 왜 동성애자들의 데이팅 앱, 왜 잭디라는 이 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알림이 왔겠죠? 자, 그래서 김남국이 동성애자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명이 참, 아주 해명도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이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한 것이었다. 보좌관도 같이 설치했다가 보좌관은 그 앱을 삭제를 했는데 나는 삭제하는 걸 깜빡해서 이런 알림이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말 참 뒤가 찜찜한 이런 해명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제목 하나 보시면, 자, 김남국 루나 단톡방 혐오 발언 나 아니다, 사칭 계정 법적 조치. 자, 루나 사태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죠. 그 단톡방에 어떤 사람, 저기 보시면 고은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이 너무나 정말 수준 낮고 욕설, 아주 혐오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발언자, 이 계정 황고은을 추적해 봤더니 김남국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결국 아니다, 내 계정이 해킹당한 거다, 사칭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 당시 그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드럼통에 내가 사람 한두 명 죽여본 줄 아느냐. 크크, 이 서민 XX들아. 드럼통에 내가 사람 한두 명 죽여본 줄 아냐. 완전히 협박성 욕설이죠. 뭐 이뿐 아니라 뭐 아내와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XX 하겠다. 대화해 주니까 주제도 모른다. 내 구두나 핥아라. 이런 정말 이건 해서 뭐 정말 듣기만 해도 그냥 끔찍한 소름이 끼치는 발언들을 황고은이라는 사용자가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괘씸해서 이 사람의 뒤를 추적했는데 거기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연결된 그 카카오 계정을 추적했더니 김남국 의원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티즌 A씨가 혹시나 해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토스로 송금을 시도해 보니까 김남국이라는 실명이 떴다. 자, 그래서 결국 김남국과 연결된 것은 맞고 이 계정과 연결된 김남국이 그 국회의원 김남국이 맞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자, 결국은 사칭한 거다. 어떤 뭐 황고은인지 모르는 사람이 내 핸드폰 번호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칭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거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문자 인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명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해명을 100%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서 과연 사칭이냐 아니면 김남국 의원 본인이 저런 익명 뒤에 숨어서 저런 혐오 발언들을 쏟아냈느냐 이런 논란은 뭐 100% 해소된 게 아니죠. 당연히 모든 걸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자금,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지금 그 코인이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인지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글쎄요 지금 뭐 다른 가상거래소를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저분한 해명 뒤에서 숨을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그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아니 어떻게 뻔뻔한도 정도가 있지 사과 한 번 없습니까? 당장 법사위에서 물러나고 나아가서는 이건 국회의원 사퇴까지 거론할 문제죠. 감사합니다.